대한민국 대 대안민국이다. 대한민국 대 대안민국. 예, 어떤 게 대안민국일까요? 예, 오늘 나온 칼럼 중에 예, 정리가 잘 된 칼럼,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칼럼을 제가 뽑았는데요. 예, 동화 칼럼입니다. 동화의 박재균 칼럼, 논설 주간이죠. 예, 칼럼을 비교적 잘 쓰는 그런 그 언론인인데요. 예, 저하고도 잘합니다. 제가 동아일보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요. 네, 칼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탈진실의 시대에, 탈진실이란 용어는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진실은 중요치 않고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세상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진실이 무시되는 세상인 조작된 정보와 대안현실, 영어로는 얼터너티브 리얼리티라고 하는데요. 대안현실이 판친다. 뻔히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가상의 현실을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창궐한 허위 정보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팽배한 대안현실의 세상을 돌아보라.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가상현실에 빠져 외교안보 정책을 말아먹은 결과가 과연 어땠는가. 핵 포기는커녕 문정권 5년 동안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킨 뒤 이제 7차 핵실험의 단추를 누르려고 한다. 소득을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소주성은 과연 어땠는가. 이제 전 정권 사람들도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듣보잡 정책, 경제 정책사에 기록될 코미디다라고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을 아주 비판한 것이죠. 탈원전과 주 52시간 등 대안현실을 진짜라고 믿은 대통령과 추종자들이 국전 곳곳에 질러놓은 정책 실패의 덩어리들은 이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게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됐으니 이런 대안 세상은 정상화되는 게 그게 바로 정상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한반도 남쪽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짜 대한민국과 대안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안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대안민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문재인이다. 네, 이른바 문재인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여전히 이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권 교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회도 내 것이고, 예, 국회는 이미 3분의 2가 다 민주당이 아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회도 내 것이고 검수완박도 내 것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니 공공기관장도 물러날 필요가 없다. 알박기가 아니라 법에 정한 임기요 권리다. 그 나라에선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이고 위선의 조국은 검찰개혁의 희생자다. 세월호 진실 역시 아직 규명되지도 않았다. 문정권 5년을 포함해 무려 7년 동안 9번이나 조사를 했어도 진상은 가려져 있는 것이다. 천안함이 북한 공격에 의해 폭침됐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북한이 그런 잔악무도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점령군과 친일 세력이 합작으로 탄생을 했고 이후엔 친일파와 사이비 보수가 득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한민국과 싸우는 대안민국 사람이라면 뭘 해도 용서가 된다. 변명이 더 낯뜨거운 짤짤이를 입에 올려도 문제될 건 없다. 모두가 한편인 대안민국 만세. 진짜 현실과는 다른 이런 대안현실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룬다. 오직 팩트만이 대안현실을 깨를 수 있건만 대한민국에서는 팩트는 중요치 않아 보인다. 가뜩이나 SNS에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탈진실의 시대에 지난 5년간 대안현실을 진짜 현실로 믿도록 팩트를 왜곡하고 통계를 분식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몰이 의혹이나 탈북어부 강제 북속 사건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월북이면 좋겠다는 기대가 월북인 것 같다는 추정으로 결국엔 월북이 맞다는 확신으로 변질돼 간 것 아니겠는가. 그 과정에서 양념을 치듯 팩트를 조금 비틀어도 상관이 없었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는 이른바 운동권 논리에 젖은 그들은 팩트도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믿은 것으로 나는 본다. 팩트를 무시하는 탈진실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자국의 헬리콥터로 달러를 퍼부어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세계가 달러화에 기대해 결국 달러 가치만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함께 뛰어도 닥쳐온 이 미중유의 경제 위기를 넘길까 말까다.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이쪽과 저쪽, 우리 편과 너희 편, 대한민국과 대안민국으로 분열해선 이 같은 퍼펙트 스톰의 파고를 넘을 수가 없다. 전 정권이 파놓은 분열의 고를 따라 흐르는 넓고도 깊은 강,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네, 바로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이 파놓은 아주 깊은 분열의 골, 이 깊은 분열의 공에서 이 강을 윤석열이 과연 잘 건널 수 있을까? 이 문제의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그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대한민국과 대안민국 이 두 개의 나라가 아직까지 공존하고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분열한 것이다라고 다 연결을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자리 전광판 궁금합니다. 각종 위원회 꼬라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왕돈이님, 네, 김대선님과 더불어 만평이 참 끝내주네요. 김대선님이 만평 얘기를 했고요.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최재용님이 예 지금 들어오시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시청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최재용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좋아요를 지금 살짝 눌러봐 주시고요. 예, 아직 구독을 깜빡 누르지 못하시는 분은 예,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 김동원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제가 제 말씀 끝나기 무섭게 예, 좋아요와 구독을 살짝 눌러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수백 개 많이 눌러봐 주시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방송이 널리 퍼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